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4월 15일 총선 우리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각 선거구 좋은 희망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또 힘드신데 시간 내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 민생당이 탄생하고 나서 순천 지역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하는 우리 핵심 당직자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가 1월 2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우리 민생당 후보로 활동했던 우리 정선배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전화번호 높이 올려주세요. 두 손, 다음을 찍어볼까요? 좀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운데로. 예. 아니, 마이크만 내리고. 예. 어차피 사진을 찍으니까 퍼포먼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배 후보가 지금 입은 옷을 벗고 저와 같은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장선배가 아니라 비도서 후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스탑. 좋아요, 정말 다시. 박수를 치라 크게 쳐주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 당의 대표로서 순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우리 별량 나간 선거왕 위에서 지역구랑 이명호 시원님 소개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우리 장선배 선대위원장께서 별점 말씀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 다음과 같이 평하면서 이번 선거에 차분하면서도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은 해로민을 빼앗긴 어처구니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둔 대형 가맹점 회사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조건 좋아하니까 영업 능력은 필요 없고 충성심 높고 이익 많이 내는 직원을 찍어서 내보내는 게 민주당입니다. 당사의 물건을 싫어하는 곳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영업적을 개선합니다. 곡이 까다로우면 영업력이 뛰어난 연봉이 높은 직원을 뽑아서 배치합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우리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순천 어떻게 하였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호남 동지 여러분, 현실을 직지하고 진정 우리의 권익과 예산을 확보하고 책임질 정당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 민생당입니다. 떴다당까지 만든 더불어민주당, 이 정당의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이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무소속의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감으로 어떻게 순천의 자존심을 찾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순천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오로지 개인 욕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남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본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심정으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민생당 전신인 4+1이라는 협의체까지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진보 정권 집권과 호남 대통령 탄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생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남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호남 정치의 본산 민생당, 큰집 종갓집이 가세가 기울었다고 대형 가맹점 회사가 된 작은 집이 종갓집 힘들다고 다 삼키면 되겠습니까? 큰 집을 도와서 다시 집안이 안정되고 함께 힘을 합쳐 다른 지역 등을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 작은 집 같은 집안이라면 그동안 누가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잘 모시고 형님, 동생, 친지들 잘 찾아뵙고 소통 잘하면서 지내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대표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4월 15일 우리의 대표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호사범 민생당, 우리 이렇게 전신 3당이 뭉쳤습니다. 미호로 다시 한번 3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은 크게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십시오. 잘 섬기면서 정말 잘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기호사범 민생당 파이팅!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민생당 순천 광양 구례곡성 갑 위원장 기도서, 민생당 민생당 순천 광양 구례곡성 갑 예비후보 장성배, 전 바른미래당 순천지역위원장 김동철
위원장께서는 급하게 일이 생겨서 부득이 참석 못한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기자회견문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헤럴드 경제신문의 박대선 기자인데요. 그 두 분이 이번에 그 단일화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과정이 저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일 후보를 옹립하게 되셨는지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와 우리 장선배 예비 후보는 공천 신청을 했었고요. 중앙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되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서 제가 순천에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질문 안 하시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세가 아무래도 지금 그 뭐 민생당이나 민주평화당 뭐 여러 당당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당도 기자들도 좀 생소하고 그런데 그 후보님만의 그 장점이 있으시다면 뭐 다른 당에 보면은 법조인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시장을 했던 분이고 그런데 후보님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언제나 부담 없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좀 협력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민생당 기도소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강점이 아닌가, 시의원, 도의원을 마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요. 다른 당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겠느냐, 검사들 정지 그만해라, 이런 슬로건을 봤습니다. 검사가 뭡니까? 10년, 20년 죄인들, 범죄자들 취조하고 그 사람들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했던 게 검사들입니다. 국민을 보는 게 선한 눈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을 봐야지, 모든 사람 범죄자로 국민을 본다면 그럼 국민이 편안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니냐 하더라도 직업의식 때문에 한 번 직업이 그렇게 인연이 되면은 그걸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랑 우리 장성배 우리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도 해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런 캐리어로 봤을 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 낫지 않느냐, 이게 다른 후보에 대해서 강점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매일 조수희 기자입니다. 이번 순천 선거구 쪼개기 관련해 가지고요, 저 국회 3당 합의문에 보면은 유성혁 지금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합의문에는 민생당이 아닌 여기 민주통일의원 모임 원내대표 유성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은 신지철, 이 3인이 합의를 해서 이런 대상 첨예한 쪼개기가 돼 있고, 또 뭐 여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의 굉장히 분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민생당의 주책이 또 유성혁 의원입니다. 근데 남의 당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고, 우리 민생당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90명이 찬성해버리면 10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책임이 없다는 걸 회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대주주로서의 누가 그 대표권을 행사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뭐 책임의 회피라는 전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3당 원내 교섭단체 3당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이제 안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민생당이 아니고 이제 의원연합회식으로 해가지고 교섭단체가 있어서 그때는 유성엽 대표가 맡았고, 지금 우리 민생당 원내대표는 장정숙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책임 회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구성 속에서 대주주들이 움직여버리면 소주주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항의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지 책임 회피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회 무소속 아무 역할을 못한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 합의문. 그러면 이 합의에 설명을 안 해야죠. 자, 이렇게 3당이 합의가 됐는데 이게 무슨 캐스팅 보트 역할이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힘을 못한다고 그거는 하는데, 이 모성관계가 좀 있네요. 네,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활동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한국당인가 통합당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합의해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캐스팅보드 역할은 없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에서 가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데 한국당의 발목을 잡혀서 못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부장입니다. 우리 장선배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각의 두 후보 간에 접견을 벌이고 또 승복하고 그런 모습이 다 아름다우신데, 이 짧은 기간에 어떤 그 선거 전략으로 우리 기 후보님을 도울 것인지 우선 저희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전남 동부권의 민주당 후보님들이 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에도 동시에 민주당 당첨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또 변호사 출신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300명인데 왜 300명이 거의 절반 이상이 판검사 출신이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00명 직업이 다 달라야죠. 그게 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도서 후보님이 농업 전문가이시고 농민의 마음도 잘 아시고 또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자영업, 중소기업을 대변할 것이다. 제가 예비 후보로서 시장을 다녀보니 상당수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건비, 재료비,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이분들을 또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동시에 농산물이 폭락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농업으로서 직업으로 갖기는 어렵다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도수 후보님은 농업을 하시고 또 농민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고, 국회 300명 중에 절반이 아닌 판검사, 변호사 절반이 아닌 나머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수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전의 이기장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도자료 보시면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양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의 양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순천이 지금 다른 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혹시 되시면은 어떤 일을 좀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경력은 영암을 하나씩 드립니다. 네, 순천 별량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순천에서 마쳤습니다. 대학은 서울의 애국어 대학교를 마쳤거든요. ROTC 24개로 군대 생활 철책선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쌍용 양회, 쌍용 그룹 아시죠? 쌍용 시멘트 거기에서 과장까지 역할을 하고, 제가 아들이 둘, 딸이 하나다 보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를 운영해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금호건설, 협력사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지역에는 좀 안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의원이 당선된 2006년도에 제가 그때 마지막,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2006년도에 시의원 당선되고 그때 밀락동에, 부산 밀락동 86억짜리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 회사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당선되고, 시의원은 명예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 회사를 과감히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남한테 판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따져보니까 한 5억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를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시의원으로서 4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듯이 열심히 했었고, 또 도의원으로 중학교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민주 시민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정치인도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다 하지 그랬느냐 이런 아쉬움도 많이 해주셨는데, 과감히 한 번씩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왔습니다. 지금은 농업회사법인 기도주식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참깨, 들깨, 순수, 순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다 보니까 정치 그만한다는데, 정치인도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사업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는 거대 야당에 숨막히는 정치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게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4월 15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말 진정한 시민들의 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순천 경제를 생각했던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당장 죽겠는데 내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순천시도 앞장서가지고 전남도랑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현금을 드리는 이거 쿠폰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여기 기자분들 와 계십니다만 아마 언론사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해줘야지, 회사가 망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지금 신용대출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1.5%에 거기다 신용보증금 1% 다 하고 그러면 거의 3%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보증 자체도 지자체에서 다 해주고 한다면은 먼저 경제 기반은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2, 3개월 정도는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가 앞장서 가지고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순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도시로서 순천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순천이 먹고 살 게 뭐냐. 내가 광양교수처럼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공약상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인 죽도봉에서부터 종원 박람회장까지 야경도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스카이트를 타고 다 들어오고 케이블카 타고 들어온 이런 것들이 옥천과 동천을 연결하는 양쪽에 카페 거리라든가 전통 막걸리 맥주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만이 만드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광의 벨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야간읍성, 송광사 정말 좋은 우리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조합한다면 앞으로 순천은 50년,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또 보면 예, 다른 기자분들이 정리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을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순천역, 미용타운이라든지 죽도봉, 전망대 관련 공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서 후보님 제 1순위로 내세우는 많은 공약 중에 내세우는 공약은 1순위 공약은 어떤 것인지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제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고요. 순천 역세권 개발도 철도 산업 기본법을 먼저 선진하고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첫 번째 1호 공약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개정입니다. 1호 법안이면서 1호 법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도상국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 이제 2020년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하고 순천하고의 땅값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명동에 지금 한 평당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억, 거의 30억까지. 순천은 물론 중앙동의 땅값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중앙동 많이 떨어져 버렸죠. 요즘은 이제 신대라든가 연양동 이런 데들이 이제 1,000만 원 뭐 이렇게 가고 이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 악법 중에 악법, 우리가 민주화 이게 떠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악법이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순천을 쌓고 있는 중앙댐, 상사댐, 그 다음에 나간읍성, 송광사, 서남사 이러한 것들이 개발을 저해하는 하나의 우리의 자산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해하는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만 부자 순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왕교동에 가시면 개발되고 나서 불쑥불쑥 들어가 있는 원촌이 있습니다. 원마을, 신월, 비봉, 범암, 부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 그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데들에 있어서 법을 바꿔서 촌도 도시처럼 살 수 있는 도시 관리 계획이 돼야 된다. 요즘은 촌에 문화마을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마을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 평당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어서 200평, 400평 땅을 사놓고 40평이라고밖에 못 지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50평, 100평만 가지고도 40평짜리 건폐율에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난개발도 안 됩니다. 요즘은 도시가스라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소도시가스 이런 시설이라든가 환경 좋은 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 구분 도시화시킬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세금만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규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순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배낭만 보더라도 15분이면 차로 출퇴근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굳이 순천에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들어서 하나씩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이 다 싸고 있지 않습니까? 나간 읍성은 500m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토 개입 이용형 법률을 손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수도권과 지방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위성도시를 만들어지는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들만 계속 부가 생산되는, 정말 우리는 부전히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땅 하나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사회는 정말 불공평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제가 시의원 도의원하면서 보니까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자회견에도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